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노동의 종말과 디스토피아라는 제목의 발표를 맡게 된 이누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먼저 제 발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것인데요. 그가 우리가 좀 더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안들을 노동의 의미를 통해서 고찰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노동의 의미를 통해서 본 그의 방안이 과연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 기술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기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경향, 바로 완전 자동화 경향에 따른 것인데요. 실제로 당시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프킨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프킨이 몇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방안의 방향성은 간단합니다. 바로 실업자들을 다시 노동의 장으로 이끄는 방안인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유연한 고용 정책의 적용입니다. 이 첫 번째 해결 방안은요, 과거의 석유와 석탄 에너지 또는 증기기관과 같은 그러한 에너지 관련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인력들이 다시 노동의 장으로 그리고 고용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이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두 번째 안은요, 바로 지금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이 부여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좀 더 다수로 그리고 좀 더 분배된 그 노동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리프킨은 이 두 가지 방안으로는 지금 기계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업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프킨이 제시하는 방안 자체가 바로 제3부문이라는 그러한 분야인데요. 이 제3부문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1부문이 국가고 제2부문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제3부문이라는 것은 이 시민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부기구나 지역공동체와 같은 비영리 집단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3부문에서 기존의 생산노동과는 구분되는 기계가 맡는 부분으로 넘겨버리고 우리는 보다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노동 방식에 착수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 자신의 저서에서 이 사회적 경제는 기계가 완전히 침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3차 산업으로 대체된 노동자들이 공식 시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력의 가치가 무용하게 된 후 생활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될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문제의식을 느꼈는데요. 바로 리프킨이 제시하고 있는 일이라는 개념, 이런 사회적 노동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물질적 생산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러한 일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분명하게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노동이 가지고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인간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힘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때에만 바로 이러한 사회적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힘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근거로 해서 권력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또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노동의 의미로부터 다시 리프킨이 제시하는 일 개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리프킨이 제시하는 이 사회적 노동, 즉 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물질적 생산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인간에게 힘을 주는 근거가 그 안에 있는 물질적 생산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리프킨이 제시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력한 개념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라는 것, 이런 사회적 노동이라는 것이 아예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노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인간적인 노동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적 노동 자체가 그 기반으로 깔려있지 않다면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생산노동이라는 것이 이 사회적 노동, 즉 일, 인간의 노동 그 밑바탕에 이렇게 기반으로 깔려있을 때 이 일이 유의미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리프킨이 제시하는 일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렸다는 거죠. 기계가 100%의 생산 노동을 담당하고요. 인간이 100%의 사회적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기계가 얼마나 생산하고 또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만 그 사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인간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심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기술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생기는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생산노동 자체를 기계가 100% 가져가고 있다는 건요, 우리 인간이 지금 노동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모두 기계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의 소유자는 미래에 누가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자본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의 디스토피아를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자본가가 기계를 독점하는 바로 미래 사회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기계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은 무력합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묵살되고 기계 소유자인 소수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사회는 움직입니다. 반발하려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힘을 잃고 묵살당합니다. 사람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지배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바로 이 생산수단이라고 이해되는 기계가 바로 자본가의 소유물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일을 하는 인간은 어떤 사회적, 물질적 생산 수단을 소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 자동화라는 방향성으로 기술 발전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미래는 디스토피아일 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자본주의와 완전히 자동화된 기술주의가 결합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완전한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 기술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의문은 필연적입니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현대에 굉장히 거센 흐름을 가지고 있는 대세이고요. 이것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그 흐름을 살짝 틀어주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하나의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완전 자동화의 실현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기계를 지금 인간 노동을 완전히, 인간의 생산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노동을 좀 더 쉽게 해주고 또 보조해주는 그러한 수단으로서만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계해야 하는 것들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많이 써놨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산 노동을 우리는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노동을 박탈하는 완전 자동화에 반대하고 인간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보조되는 수단으로서의 기술을 모색하고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